안녕하세요. 종이 빚는 남자 리유입니다. 오늘은 박스플릿 구조를 이용하여 찰흙을 빚듯이 창작하는 방법과 3가지 다른 방법, 그리고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스플릿 창작법 중에는 한 방향으로 접혀있는 종이층을 옆으로 펼쳐 가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를 엘리아스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 기법을 더하여 등분막대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등분막대법을 이용하면 찰흙을 빚듯이 손 가는 대로 창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등분막대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이를 가로, 세로로 등분한 후 한쪽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등분막대라고 하겠습니다. 등분선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부터 산접기, 골접기 순의 흐름을 가집니다. 종이접기 작품은 좌우 대칭의 형태가 많아 등분막대의 중앙을 펼쳐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분막대에서 겹쳐지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겹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8겹의 종이가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스플릿 작품에서 거리나 비율을 측정할 때는 칸 단위로 세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분막대는 8칸 길이를 가집니다. 등분막대법은 종이층의 축적과 소모를 기본 원리로 합니다. 가지의 끝으로 갈수록 종이층이 적어지고 가지의 뿌리에 가까울수록 종이층이 많아집니다. 특정 길이의 가지를 뽑기 위해선 그 가지의 길이 이상의 종이층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가지를 나누기 위해서는 나누고자 하는 만큼의 길이를 펼쳐서 나눕니다. 8칸 길이의 가지를 4칸 길이의 2개로 나누고 싶다면 4칸 길이를 펼친 후 중앙을 안쪽으로 접어넣습니다. 이를 응용하면 8칸 길이의 가지를 6칸 길이의 가지에 2칸 길이의 가지가 붙은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나누었다면 종이층을 쌓거나 소모하여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가지의 뿌리 부근에 가깝게 옮기려면 종이층을 쌓고 뿌리에서 멀어지려면 소모해야 합니다. 소모하거나 쌓을 종이층이 없다면 같은 방향으로는 더 이상 옮길 수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가지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가지와 가지 틈새에 종이층이 충분히 쌓여 있다면 그 깊이만큼의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은 가지도 옮겨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좀 더 얕은 곳에서 시작한 가지가 위로 올라갑니다. 가지 끝에 종이층이 뭉쳐 있을 경우 이걸 소모하여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이 2겹당 1칸 길이의 가지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3칸의 가지를 분리하고 싶다면 6겹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지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각 가지를 골가지와 산가지로 부르겠습니다. 골가지는 가지의 축이 골접기인 가지이며 산가지는 가지의 축이 산접기인 가지입니다. 방금 예시로 든 가지는 골가지이며 산가지는 다소 다루기 까다롭습니다. 산가지의 층을 이용하여 골가지처럼 가지를 분리할 경우 격자선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 주변 구조와 호환이 안 됩니다. 추가적인 구조 변경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산가지는 종이 반대쪽에서 보면 골가지에 해당합니다. 종이 반대쪽에서 가지를 뽑으면 그대로 골가지처럼 활용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산가지의 종이층을 펼친 후 접힌 순서를 바꿔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뭉쳐있는 종이층도 종이 가장자리처럼 나란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레이어 재배치라고 합니다. 2가지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배치를 원하는 가지를 45도 각도로 꺾어 접어줍니다. 그 후 가지 끝부분의 종이층을 펼쳐줍니다. 여기서 접는 순서를 달리하여 겹쳐 접어줍니다. 그러면 종이층이 옆으로 가지런하게 정렬됩니다. 이렇게 꺾어 접지 않고 마름모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층을 펼친 후 겹쳐 접어 정리합니다.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는 아까와 거의 같은 기법입니다. 등분막대법에서 레벨 시프팅을 하려면 우선 적절한 구조를 만듭니다. 저는 1칸 길이의 계단식 가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종이층을 펼친 후 접는 순서를 바꿔 겹쳐 접습니다. 이후 마름모 등에 레벨 시프터를 접어넣습니다. 표시해 놓은 곳처럼 다른 구조와 연결되지 않는 독립 구조는 단순히 펼치는 것으로 레벨 시프팅이 가능합니다. 표시해 놓은 곳처럼 45도로 꺾이는 구간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구조를 뒤집은 후 뒤쪽에서 돌출되어 있는 구조를 펼쳐 눌러 접어줍니다. 이후 분리된 구조를 한몰 접기하면 앞면으로 돌출되면서 레벨 시프팅이 완료됩니다. 더블링 또한 레벨 시프팅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더블링 하고자 하는 가지를 반으로 접어 기준선을 만듭니다. 이후 기준선을 이용해 가지를 둘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진 가지는 가지의 틈새에 마름모 구조를 넣어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반칸짜리 틈새에서 반칸 길이의 가지를 뽑는 원리입니다. 레벨 시프팅과 마찬가지로 독립구조는 별다른 작업 없이 반으로 싱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5도 구조를 펼쳐 눌러 더블링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기준선은 반칸 단위로 접어야 합니다. 다른 가지와 엮이는 부분은 마름모 구조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이후 안쪽으로 접은 구조를 통째로 싱크하면 더블링이 끝납니다. 박스플릿 작품 중에는 대각선으로 등분을 낸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등분 막대법의 이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박스플릿의 격자 구조가 마름모로 놓인 종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방향으로 놓을 경우 격자선은 어느 공간에 놓여도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만 마름모 구조에서는 가장자리가 맞물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작법에 있어서도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대각선 박스플릿의 구조는 크라프팅 기법과 흡사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대각선 박스플릿 구조에 22.5도 분자를 섞는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애매한 가장자리에 분자를 배치함으로써 22.5도 구조의 장점인 유기적이고 넓은 면적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각선 박스플릿은 22.5도 작품과 마찬가지로 가지의 위치를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일반 박스플릿의 경우 가지의 위치가 모서리에 가든 가장자리에 가든 효율의 차이일 뿐 같은 길이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각선 박스플릿은 긴 가지는 무조건 모서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요령은 일반적인 등분 막대법과 거의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의 작품을 접기 위해서는 등분 막대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넓은 면적의 작품을 접기 위해 제가 고안한 방법 중 하나가 패턴 복사입니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반복되는 형태로 단순화합니다. 가장 작은 구간을 도면으로 그린 후 적절히 복사하여 구조를 확장합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예시입니다. 이 방식의 창작은 테셀레이션 작품을 원통형이나 박스형으로 만드는 것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넓은 면적의 작품을 접기 위한 방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창작하고자 하는 대상을 도형화합니다. 이후 적절한 위치에 도형을 배치하여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도형은 필요 면적보다 약간 넓게 잡는 듯 각각의 도형이 조금씩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창작을 할 때는 창작품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창작품을 기록하기 위해 도면을 그립니다. 도면은 종이에 그려도 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리파는 CP를 그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충실하고 휴대폰 앱이 있어 많은 작가들이 애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리임에는 오리파보다 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종이 확장 기능으로 그리다가 공간이 모자르면 확장해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응용하면 여러 개의 패턴을 하나의 파일에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으로 제 창작법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이 없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분석하면 배우기 쉬울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한 단어들을 이용하면 더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자료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